비가 오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필터를 하나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필터하고 QW110이라는 이렇게 시스템 홀더인데, 제가 기존에는 이렇게 이제 QW100이라는 홀더를 사용을 했었어요. 요거를 색도 마음에 들고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두 개를 사용해가지고 곰지향도 요걸 쓰고 저도 두 세트를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요게 지금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필터를 한번 또 오늘 이렇게 112mm 필터 요거를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82mm 요게 자석 필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그네틱 필터 요걸 이제 많이 쓰시죠. 마그네틱 필터가 나오기 전에는 기존에 저도 이제 사각 필터를 정말 많이 썼어요. 그래서 마그네틱 필터 나오기 전에는 보통은 이렇게 원형 필터들은 거의 스크류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께도 두껍고 뭐 두 장을 겹치든 세 장을 겹치든 세 장까지는 거의 겹쳐본 적이 없고, 저도 이제 스크류 방식을 사용할 때는 한 두 장 정도는 겹쳐서 사용했었는데,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두 장만 겹쳐도 이제 광각 렌즈에서 비네팅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빼다가 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걸 못 잡아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거의 제일 많죠. 그래서 요게 이제 스크류 방식만 있을 때는 사각 필터가 정말 뭐 고급 필터의 대명사고, 가격도 비싸고 또 간편했었어요. 사실은 스크류 방식에 비해서는. 홀더만 딱 장착해 놓으면은 이 스크류 방식의 이런 필터 같은 경우는 82mm, 62mm, 67mm, 77mm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은 거기서 뭐 스텝 다운링을 사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스텝 다운링이나 업링이나 사용하다 보면 그것도 또 두께가 또 두꺼워지고, 그래가지고 사각 필터 같은 경우가
정말 편하고 장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스크류 계속 2장 돌리는 것보다 사각 필터 홀더 빼내고 초점 잡고 이런 방식도 훨씬 더 빠르고, 그 다음에 필터 농도를 내가 교체하는 것들도 훨씬 빠르고, 지금 스크류 방식을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옆에서 가서 보시면은 좀 불안해요, 진짜로. 계속 이제 앞에 한 장 껴놓고 앞에 거만 또 살살 돌려서 빼고 마지막에 잘 잡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럴 때는 사각 필터들이 정말 좋았죠. 그래서 뭐 홀더 딱 장착 초점 잡고 바로 끼우고, 또 그라데이션 필터까지 쓸 수 있는 이런 장점이 많았었는데, 마그네틱 필터가 나오면서부터 거의 뭐 판도를 다 싹 바꿔버렸어요. 이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어댑터링 하나 딱 장착해놓고 착착착착 이렇게 붙이고 떼고 너무 편하죠. 보관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뭐 어댑터도 그대로 붙여놨다가 다음에 다른 장소 간다 그러면 바로 그냥 뻑 장착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사각 필터는 조금 이제 부피가 크다 보니까 분리를 하지 않으면은 가방에 안 들어가고 뭐 이런 단점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제가 나가 보면은 아직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스크류 방식에. 그리고 사각 필터도 쓰시고. 근데 대부분은 지금 마그네틱 필터로 거의 바뀌셨어요. 근데 요런 이제 마그네틱 필터도 간편하게 이제 사용하기는 좋은데, 여기 이제 관광 렌즈에서는 조금 큰 필터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일 주로 쓰는 게 이제 82mm인데, 요런 이제 82mm 필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82, 77, 그 다음에 67, 뭐, 요건 이제 67인데 72mm, 뭐, 요런, 뭐, 작은 것들이 있죠, 렌즈들이. 그거를 뭐, 다운링이나 이제 요런, 이제 업링, 다운링 이렇게 필터 사이즈로 조절할 수 있는 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링들만 쭈루룩 구매를 해놓으면은 82mm 필터 하나로 다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이제 마그네틱 필터를 구매할 때는 이제 77mm라 해서 77mm보다는 내가 추후에 렌즈를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큰 사이즈 82mm 요런 걸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요 82mm 필터를 거의 몇 년간 이제 주로 사용을 해왔는데, 작년쯤부터 해가지고 관광 렌즈를 더 많이 쓰면서 요게 이제 한 2장, 3장 정도 겹칠 때는 비네팅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요게 95mm 필터를 사용했었어요. 마그네틱 똑같은 방식인데, 자, 82mm 비교하면은 조금 크죠. 요거를 이제 3장을 겹칠 일은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그라데이션 필터도 항상 영상에 말하지만 잘 안 쓰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라데이션 필터를 꼭 써야 되거나 아니면 CPL 필터를 사용해가지고 뭐 이제 반사되는 거, 바다 쪽에서는 거의 없는데 다른 풍경을 찍다 보면 가끔씩 사용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ND 필터 2장에다가 CPL이나 그라데이션 필터 요걸 사용할 때 보면은 후지 GF 렌즈 22, 35에서는 비네팅이 끝에서 살짝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요거보다 좀 더 큰 필터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112mm 필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게 이제 95, 그 다음에 82, 그 다음에 112mm 필터예요. 이게 상당히 크죠. 95mm 필터도 제가 쓰면서 요것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82mm 쓸 때 보면은 뭐 이거는 광활하고 아주 어디 데리고 나가면은 뿌듯하고 그랬었는데, 112mm 필터를 이렇게 보니까 요것도 되게 작아 보이죠. 요거를 사용하니까 제가 이제 3장을 사용했을 때도 비네팅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12mm 필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부피가 커지면은 장단점이 또 있긴 있어요. 작은 거를 딱 맞는 거 썼을 때는 바람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덜 받고 그러는데, 뭐 이거는 112mm다 보니까 거의 뭐 사각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홀더도 있고 그러니까 부피가 더 크긴 하겠지만 거의 뭐 그 정도로 커지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요 112mm 필터인데, 요 필터를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CPL 필터가 있어요. CPL 필터는 빛의 각도에 따라 반사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잡아줘요. 그래서 요 CPL 필터도 사용할 때는 잘 사용하셔야 돼요. 각도가. 그러니까 내가 없애주는 부분만 본다고 해가지고 그쪽만 보고 촬영을 하면은 내가 보지 못한 반대쪽에서 다른 현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CPL 필터도 좀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CPL 필터가 이렇게 112mm가 있고, 그 다음에 자, 112mm 그라데이션 필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위에서 지금 3분의 1 정도까지 이렇게 ND 0.9예요. 이것도 농도가 있고 딱 떨어지는 것들이 있고 또 스무스하게 되는 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0.9짜리 ND. 자, 그리고 주로 제일 많이 쓰죠. 우리가 이제 장노출 분야에서 ND 8, 그다음에 ND 64, ND 1000 이렇게 3장.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총 5장에, 그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QW 112 이렇게 필터가 이제 원형 사이즈 중에서는 아마 요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요게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어댑터를 써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기존부터 있던 필터인데 니콘의 1424 렌즈인가 아마 그 렌즈 전용으로 나온 거예요. 니콘 전용으로 나온 건데 요게 이제 다른 광각 렌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워낙 크다 보니까 어댑터나 이런 걸 사용하면은 비네팅이 안 생기니까 요걸 이제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활용을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용도는 니콘의 이제 초광각 렌즈용으로 나온 건데. 자, 그래서 QW112 홀더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자력이 기존의 거보다도 더 세졌어요. 홀더 자체도. 자, 요거는 기존의 QW100 요것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요거 리뷰를 한 두 번 정도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 홀더의 역할은 이제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홀더에서 자, 자석 필터를 이렇게 딱 붙일 수가 있는데 자, 필터만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물론 여기에도 이제 그라데이션 필터가 나오지만 원형으로 나온 거는 내가 렌즈에 장착했다 그러면은 높낮이나 농도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리면서 조절을 못 하죠. 그래서 요런 이제 홀더 시스템이 나와 가지고 자, 위아래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전 처음 해보고 아, 요거 진짜 BA에서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요런 시스템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제가 거의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요 QW100을 사용한 지가. 그래서 요거 이제 두 세트로 해가지고 곰지향하고 저거 이렇게 같이 사용을 했는데 요게 단점이 각도가 조금 조절이 미세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한 5mm 정도? 한 0.5cm 되죠. 0.5cm 정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것도 조금 마음에 들었는데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조금 화각을 넓게 잡아가지고 이제 각도를 내려죠. 이걸 다 내리고 각도를 내리고 아니면 카메라 각도를 올려서 촬영해서 그라데이션 농도를 맞추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QW112에서는 각도가 상당히 많이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내가 찍고 싶은 화각을 이 그라데이션 농도로 조절을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움직임도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요거는 처음에도 제가 아주 신선하게 느꼈는데 요거는 만약에 뭐 지금 보면은 이제 테스트 버전 정도라고 할까요? 근데 여기에 와서는 아주 고급스러워졌다. 이 움직임도 부드럽고 각도가 이 정도 조절이 되면은 뭐 웬만한 건 다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12mm 필터를 이렇게 사용해서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원형 필터를 사용하기 쉽게 되면은 장점이 아주 많아요. 저도 그래서 원형 필터를 거의 쓰는데 사각 필터 같은 경우는 홀더 시스템 구조라도 이렇게 테스트해 보면은 뭐 1시간이나 이렇게 길게 아주 한 컷으로 찍는 장노출 같은 경우에는 빛이 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틈새를 좀 잡아주든가 아니면 홀더가 없는 한 장씩 이렇게 필터를 끼우는 방식 같은 경우는 스폰지를 이제 붙이죠. 그래서 스폰지를 그 사이를 꽉 막아줘야지 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구조인데 요런 이제 원형 필터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한 장씩 짝짝짝 붙이다 보니까 빛이 새 들어갈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요게 다른 필터들하고 좀 다른 게 BA 필터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마그넷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가 요런 구조도 있고 다른 구조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붙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BA 필터 같은 경우는 중간에 홈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대신에 다른 필터보다 살짝 두꺼운 감은 있어요. 근데 요 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홈도 2단계로 돼 있다 보니까 빛이 침투를 못 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저는 테스트할 필요도 없어가지고 테스트를 안 했는데 사각 필터를 받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1시간 동안 노출 거쳐놓고 빛이 뭐 순정 상태로 들어오는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95mm, 뭐 82mm 이런 필터들은 거의 뭐 이런 건 뭐 테스트 안 하고 그냥 사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좋다. 그리고 자력이 기존의 필터 대비 아주 좋아졌어요. 많이 세졌어요. BA 필터의 단점이 자석이 조금 다른 필터들이나 이런 거에서 약하다는 점이었었는데 지금 요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CPL하고 그라데이션 필터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데 요거는 아마 제가 리뷰하기 전에 버전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새로 입고가 싹 되면서 자력이 조금 더 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충분하죠. 들고 이렇게 흔들어도 거의 이제 뭐 떨어지지가 않고 요 홀더하고 잡아도 떨어지지가 않고 이게 너무 약하면은 보통 이렇게 장착한 대로 삼각대 메고 갈 때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력이 상당히 괜찮아졌어요. 자, 그래서 필터 같은 경우는 8, 64, 1000 이렇게 이제 세트도 있고 각자도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장노출을 일출, 일몰 이럴 때 보면은 이때 촬영하는 시간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노출이 아주 급격하게 변해요. 그래서 뭐 물이 만조 시간이 오후 2시다, 뭐 10시다, 11시다, 뭐 이러면은 대낮에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뭐 ND 1000에다가 ND 8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면은 8000 정도 보통 맞추면은 대낮에 있는 사진들은 거의 다 대부분 다 찍어요. 그래서 너무 맑은 날씨다 그럴 때는 8하고 64 교체해가지고 1000하고 64짜리를 끼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다 나오는데 일출 시간에 만약에 겹쳐요. 요즘에는 이제 해가 뜨는 시간이 한 6시 반 정도, 그 다음에 일몰도 한 6시 반 정도 될 텐데 요 정도가 딱 되면은 보통 6시부터 촬영해서 6시 반에 해가 뜨고 7시까지 해가 뜨는 순간까지 만약에 이렇게 겹쳐버려요, 시간이. 그러면은 촬영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는 여명이 뜰 때는 되게 어두우니까 필터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촬영이 시작될 거예요. 뭐 2분으로 30장을 찍는다 그러면은 쭉 찍다 보면 여명이 밝으면서 노출이 이제 점점점 밝아지죠. 그러면은 필터 없이 찍다가 ND 8짜리를 끼고 스위스탑을 어둡게 해서 또 쭉 찍다가 더 밝아졌네. 그러면 ND 8을 빼고 그 다음에 ND 64를 끼고 그 다음에 또 쭉 찍다가 조금 더 밝아졌네. 그러면은 ND 64를 빼고 ND 1000짜리를 끼고 그 다음에 또 쭉 찍다 보면은 ND 1000짜리에서 더 밝아지면 이제 ND 8을 거기서 겹쳐서 사용하고 요렇게 찍어요, 보통. 그래서 요게 쭉 찍다가 이제 저녁에 또 일몰 시간이 만약에 겹쳤다 그러면 거꾸로 ND 1000하고 8하고 촬영을 쭉 하다가 후지 같은 경우는 이제 S 모드가 돼가지고 S 모드로 촬영을 하는데 조리개를 이렇게 3264 같은 경우는 이제 32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32로 쭉 세팅을 해놓고 S 모드로 해놓으면 32에서 뚝뚝 떨어져요. 22, 16, 11, 8 뭐 이렇게. 그래서 한 8까지 떨어지면은 찍히는 게 여기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인터벌 딱 걸어놓으면은 지금 컷이 뭐 조리개 몇으로 찍는지 보여요. 그래서 쭉 찍다가 22, 16, 11, 8까지 이제 다음번에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카메라를 정지시켜 놓고 필터를 다시 이제 8짜리 빼고 ND 1000을 껴버리면은 8에서 11, 16, 22로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22에서 또 쭉 자동으로 찍다가 또 8로 내려가네. 그러면 이제 1000짜리 빼고 64를 딱 껴버리면은 32까지 네 스탑이 또 어두워지죠. 그래서 쭉 찍다가 또 8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또 빼고 ND 8짜리 끼면은 또 다시 22로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필터까지 제거하면은 일출 일몰 시간대는 이제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ND 8, 64, 1000 요 세 가지 세트만 있으면은 거의 모든 걸 다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낮에 같은 경우도 요즘에 스택으로 많이 찍으니까 근데 한 장으로 찍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고농도를 뭐 ND 1000짜리나 2000짜리를 한 장만 더 갖고 계시면은 두세 장을 겹쳐가지고 촬영을 이제 거의 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12mm 필터는 누가 제일 쓰면 되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는 비네팅 조금 생겨도 문제 없고 뭐 끝에 정도에 잘라내면 된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82mm만 사용하셔도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뭐 내 렌즈는 뭐 그렇게 초광각이 아니야. 그런 분들은 95mm만 사용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 제일 문제였던 거는 저한테도 이제 연락이 제일 많이 왔었는데 후지 20에 35, 30 사용하시는 분들이 95mm 사용했던 분들이 비네팅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110mm를 사용하니까 비네팅이 안 생겨요. 그래서 지금 요걸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20mm니까 이제 35mm로 환산했을 때 한 17mm 정도 화각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렌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82mm 구경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어댑터를 장착을 하고 자, 어댑터가 상당히 얇아요. 요게 한 2mm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얇으면 얇을수록 이게 앞으로 나가지가 않으니까 비네팅에 문제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얇은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QW 백 홀더를 이렇게 딱 장착을 하면은 자, 장착이 잘 됐죠. 자, 그러면은 뭐 카메라 이렇게 들고 흔들어도 거의 이제 떨어지지가 않아요, 장착이. 요건 마그네틱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꽉 조이는 거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그라데이션 필터를 껴놨으니까 그라데이션 필터를 한 중앙 정도로 해놓고 비네팅이 어느 정도까지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정중앙인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20mm인데 일단 비네팅이 안 생겨요. 자, 이렇게 해서 찰칵. 자, 그리고 이제 한 장씩 한번 껴볼게요. 자, 그래서 이 필터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CPA 필터하고 그라데이션 필터 같은 경우는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요. ND 필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한 2mm 정도, 2.5mm나 2mm 정도 돼 보이는데 CPA하고 이게 그라데이션 필터가 좀 두꺼운데 두꺼운 필터를 한번 껴볼게요. 두꺼우면 비네팅이 더 많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자, CPL 필터를 끼고, 자, 앞에 모서리 쪽에 흰색 부분이 잘 보이게. 자,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자, 여기 뭐 한 장은 뭐 당연히 안 생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라데이션 필터를 한 장. 요것도 꽤 두꺼워요. 자, 그라데이션 필터를, 자, 위에를 농도를 잘 맞추고, 이렇게 해서 요것도 20mm로.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요것도 지금 안 생기고, 자, 그리고 비네팅만 볼 거니까 제가 이 노출을 일부러 길게 안 주고 감도를 올려가지고 모서리만 보려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000짜리를 끼는 것보다 이거 이제 8짜리를 끼는 게 낫겠죠? 8짜리를 끼면은, 자, 3장을 지금 이제 QW 홀더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뭐 4개 정도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봤을 때는 3장을 끼니까 끝에가 조금 생겨요. 자, 이 정도면 없앨 수도 있는데 일단 살짝 생겨요, 지금. 자, 그러면은 요 3장을 홀더 없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QW 홀더 없이. 요 홀더 같은 경우는 이 그라데이션 필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걸 구매를 하셔서 같이 사용하시면 되고, 나는 그라데이션을 그렇게 많이 안 쓴다 그랬을 때는 그냥 이런 어댑터가 또 있어요. 110mm 필터를 이렇게 ND864-1000을 구매를 하시고 110mm 어댑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바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자, 그대로 3장을 그대로 한번 겹쳐 볼게요. 자, 20mm. 자, 이렇게 해서 3장을 겹쳤을 때는, 자, 비네팅이 안 생겨요. 그리고 한 장을 더 겹쳐 봅시다. 자, 요거는 64짜리. 자, 이렇게 해서 셔터 스피드를 조금 길게, 조금 흔들려도 그냥 요건 끝에 비네팅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1초로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4장을 보니까 비네팅이 이제 끝에 살짝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 말할 때 지금 요 4장을 찍은 건데, 지금 CPL 필터하고 GND 필터 요게 좀 두껍다 그랬죠. 자, 그래서 비네팅이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112mm 필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112mm를 쓰면서 나는 그라데이션도 가끔씩 쓴다 그랬을 때는 이 QW 112 홀더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지금 조절도 많이 되고. 그래서 요것도 같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BA 같은 경우는 제가 필터를 진짜 여러 개를 사용해봤지만 이 색상 같은 경우가 제일 좋거든요. 제가 마음에 드는 색상이에요. 잡색이 안 끼고, 보통 이제 빨간색 뭐 이런 것들이 뭐 IR 컷 기능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IR 컷이 들어가 있는 필터들이라고 해도 보시면은 색깔이 조금 달라요. 다른 필터들 보면 다 대부분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보통 파란색이나 녹색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푸른색 계열로. ND8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색이 없고, 그래서 보면은 색이 제일 좋아요. 제가 제일 만족하는 색이에요. 자, 그래서 82mm, 그 다음에 95mm 이런 거 이제 사용하시면서 비네팅이 좀 문제가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112mm 필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